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날이 추워지면 을에 유행하는 것이 독감이죠. 그런데 올해 독감은 유난히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번 독감의 특징과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 연결합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오늘 송도 미추홀타워에서 찾아가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 설명회를 엽니다. 인천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주관으로 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지원시책 설명회의 일환인데요. 유관 기관별로 상담 창구를 운영해서 1대1 상담도 진행합니다. 인천 지역 중소기업은 별다른 신청이 필요 없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클리프 리차드의 얼리 인 더 모닝 띄워드리면서 2018년 1월 10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보통 연말부터 이듬해 봄 전까지는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일반적으로 A형 독감, B형 독감이 순차적으로 유행을 하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고 원인이 무엇일까요?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내과에 독감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중환자실도 다 차 있고요. 병실에도 저희 입원 환자가 한 30% 이상 늘어서 지금 병원이 전체가 다 독감 환자들로 꽉 차 있는 상태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기하고 독감이 증세는 비슷한데 바이러스가 엄연히 아예 다른 질환이죠? 그러니까 이제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한 200여 정도 되어 있고요. 예. 그 중에서 인플루엔자가 일으키는 감기를 저희가 이제 독감이라고 좀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근데 독감은 이제 무서운 것이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특히 이제 고위험군들한테는 이제 폐렴이라든지, 아니 축농증, 부비동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이제 심장병이 있는 분들은 심장병 자체가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뇌졸중이 악화되는 경우들도 많아서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단순히 인플루엔자 감염 환자만 되는 게 아니라 심장병 환자나 이제 뇌병변 환자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저희가 전화 상태 때문에 한 번 더 다시 끊었다가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독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은 마스크 끼고 다니는 분들 정말 많죠. 이 독감 때문에 온몸이 으슬으슬하고 쑤시고 일상생활하기가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보통 A형 독감하고 B형 독감이 순차적으로 유행을 하는데 이제 겨울부터 해서 봄까지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동시에 왔다는 겁니다. 이게 흔한 경우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연결을 하고 있었는데요. 교수님 연결 다시 됐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게 겨울에 이렇게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는 게 흔한 현상이 아니죠? 예, 보통 이제 2009년 이전에는 A형하고 B형이 아예 따로 분리돼서 유행했던 적이 있었고요. 예. 이제 2009년 신종플루 이후에는 A형하고 B형이 이제 오버랩돼서 A형이 먼저 돌다가 떨어질 때쯤 B형이 유행하는 그런 패턴이었거든요. 근데 A형이랑 B형이 동시에 같이 초기부터 유행한 적은 최근 들어서는 없었습니다. 예. 보통 A형이 요맘때 겨울철에 유행을 하고 B형은 이제 봄쯤에서 유행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보통 2월 달쯤에 이제 좀 약간 오버랩이 좀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B형이 한 2월, 3월, 4월까지 보통 유행을 많이 했었던 패턴이었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올해는 이제 12월부터 두 개 같이 유행을 해가지고요. 예. 예. 자, 오늘은 독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든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받고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형하고 B형의 그럼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H3N2, H1N1이 현재 사람한테 유행을 하는데요. 예. 사람하고 동물한테 다 감염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유전적 변이 때문에 2009년처럼 이렇게 새롭게 대유행이 일어나는 그런 패턴이 날 수 있는 게 A형이고요. B형은 사람한테만 감염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B형도 이제 1980년대 후반부터 두 가지 종류로 이제 갈라져가지고요. 빅토리아, 야마가타 두 가지가 이제 혼재돼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A형은 H1부터 H3까지 뭐 이런 종류로 나눠지고 B형은 빅토리아형과 야마가타형. 예. 근데 그 A형하고 B형은 바이러스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A형을 앓고 있다가 좀 나을 즈음에 또 B형 독감도 걸릴 수가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A형하고 B형 동시에 감염되는 분들도 요새 꽤 오시고요. 예. 또 이제 A형 걸렸다가 나을 때쯤 돼서도 B형 걸리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뭐 정말 이론적으로는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 세 가지 인플루엔자에 다 걸리는 분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아유, 그러면 뭐 정말 고생 많겠군요. 예, 자, 그러면 B형은 빅토리아형과 야마가타형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유행하고 있는 게 야마가타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야마가타 유행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작년에 맞으셨었던 백신에는 이제 3가 백신에는 빅토리아만 들어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3가를 맞았던 65세 이상 어르신들하고 5세 미만의 아이들은 작년에 국가예방접종 사업으로 무료로 접종 받으셨을 텐데, 그게 3가로 접종하셔서 B형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예방접종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백신 3가와 4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 4가는 A형하고 B형 독감을 모두 예방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럼 4가는 약간 그 예방하는 그 바이러스 가지수가 줄어드는 것 같은데 3가와 4가의 그 차이는 뭔가요? 이제 A형 두 가지는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B형에 대해서 한 가지만 들어가 있는 게 3가.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빅토리아를 지정했기 때문에 빅토리아가 들어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4가 같은 경우는 빅토리아, 야마가타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B형이 두 개가 있는 게 4가, B형이 하나가 있는 게 3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4가가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비싸죠? 3가 백신보다. 예. 그 시중에서는 보통 한 10,000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빅토리아가 유행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건당국도 그에 맞춰서 빅토리아를 예방할 수 있는 B형 백신을 3가를 그 무료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독감 예방 무료 접종에 사용했는데 이번에 야마가타형이 유행을 하면서 이게 완전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이제 WHO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만들어야 될 백신에 들어갈 그 바이러스 종류를 다 결정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신들을 3가나 4가나 다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따라서 백신 회사에서 이제 백신을 공급을 한 거고요. 이제 다만 이제 3가로 지금 현재 백신 예방접종 사업이 이제 비용 문제도 있고 뭐 여러 문제, 그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3가만으로 예방접종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4가로 이제 조금씩 국가 예방접종 사업을 바꿔가는 국가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런 문제, 이렇게 미스매치가 되는 해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부 당국에서 이제 고려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3가 백신을 그 정부에서 지원하는 무료 접종의 그 백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그 예측을 잘못했고 이것이 지금 독감 대란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4가 백신을 맞췄으면 괜찮았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유행이 이제 터지고 나서 이미 확인이 됐으니까 4가만 좋겠네 이제 얘기는 할 수는 있는데요. 예. 지금 그러니까 B형이 이렇게 미스매치가 났었던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사이에 한 5번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유럽은 8년 중에 한 4년 4번 정도가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B형의 유행 자체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가 백신을 정부에서 맞춘 게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대부분 3가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독감의 경우는 백신 성분이 한번 정해지면 쭉 몇 년 동안 고정되는 게 아니라 독감 유행 시기가 오기 전에 어떤 게 유행할지 성분을 예측해서 그 백신을 생산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WHO에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7년도 겨울에 맞을 백신은 2017년도 2월 달에 결정이 됩니다. WHO에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인플루엔자 학자들이 모여서 전년도의 유행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제 백신에 들어갈 바이러스 종류를 결정을 하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신 회사에 이제 통보되고 그 통보된 대로 바이러스를 이제 키워가지고 백신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세계보건기구 예측을 따랐다고 우리 정부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 자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좀 유행하지 않을까 예측을 했으면은 좀 나은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이제 선정한 백신 바이러스를 다 동일하게 만들고 있는 거여가지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따로 이렇게 백신을 따로 만들기에는 좀 시기상조인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자국만 또는 자기 대륙만의 백신을 만들고 있는 제약킨 회사는 아직은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예측 실패 사례가 또 나타날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을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측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WHO 예측 시스템들을 좀 정교화시키는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지역별로의 이런 그 유행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인플루엔자 백신 기술 자체를 이제 개선을 해서 어떤 형태가 유행하든 잘 들을 수 있는 백신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 백신 역사가 거의 지금 100여 년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이나 변이도 많고 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백신 만들기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의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지금 사가 백신이 그 모든 것, 지금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를 커버할 수 있는 사가 백신이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10,000원 정도 좀 비싸다고 하더라도. 7141번님이 아버지께서 지난해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으로 예방주사를 맞으셨는데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B형 예방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럼 다시 B형 예방이 되는 사가 백신을 추가로 접종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이제 3가를 맞은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4가를 추가로 접종하는 부분은 이제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백신 간에 이제 그 간섭 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추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추가 접종한다고 해서 이득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분석 자료가 아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가 접종 안 하고요. 또 B형에 대해서는 그 빅토리아 야마가타는 그 같은 형태인데 이제 분화돼서 유전적 차이기 때문에 이제 그 교차 반응 정도가 20-30% 정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하지는 않은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제 3가 맞은 사람한테 4가를 추가로 접종하는 건 아직까지는 백신 학자들이 권고하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리고 8242번님은 아기한테는 3가 백신이 덜 독하다고 해서 3가 백신을 맞췄는데 걱정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떡할까요? 이런 질문 주셨네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3가 맞았는 4가를 추가로 접종하게 할 때는 않는 거고요. 일단은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독감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 빨리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항바이러스 처방을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좀 텀이 있는 것 같은데요. 4010번님. 지난해 A형 독감에 걸려서 한 차례 고생을 했습니다. 독감에 한번 걸렸었는데 4가로 다시 예방접종 맞을 필요가 있을까요? 이렇게 보셨는데 그러면 그 기간을 어느 정도 두고 맞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독감은 이제 매년 맞게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맞으신, 그러니까 2017년에 맞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번에 겨울에 맞으신 분들 이제 그 다음 겨울, 2018년은 겨울 이제 10월에 또 이제 맞게 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독감에 한 번 걸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금 독감 종류가 있으면 3가지가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 A형 H3N2랑 H1N1, B 3가지가 유행할 수 있기 때문에요. 어떻든 간에 이제 작년에 걸렸다고 해서 다시 안 맞는 건 아니고 올해 이제 다시 맞아야 되시는 거죠. 그렇군요. 1년에 한 번씩은. 예. 그리고 독감 증세에 대해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4871번님, 51세 남자입니다. 요즘 들어서 양쪽 어깨가 욱신거리고 아픈데 이것도 독감 증세 중에 하나일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독감 증세는 전형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이제 발열하고 그다음에 전신의 근육통 그러면서 이제 호흡기 증상인 콧물이라든지 기침이라든지 목이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동반되거든요. 근데 아주 초기에는 열만 나는 분들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호흡기 증상이 이제 감기 이것도 일종의 감기의 한 증상이기 때문에 호흡기 증상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열나고 근육통에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면 바로 이제 병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몇 가지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마스크 끼는 분들이 많은데 마스크를 끼므로써 독감 확산을 좀 막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제 증상이 있는 분들, 독감에 걸린 분들이 마스크를 써주면 그 마스크의 바이러스 자체가 확산되는 걸 막아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걸리는 걸 예방해줄 수 있어서요. 일단 호흡기 증상 있는 분들은 어떻든 간에 마스크를 쓰는 습관들을 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가 그다음에, 이제 남을 위한 것이군요. 나보다는.
그러니까 본인도 이제 쓰게 되면 이제 안 걸리면서 쓰게 되면 본인의 호흡기로 이제 전파되는 거를 막을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긴 있지만 어떻든 간에 증상 있는 분이 써주는 게 훨씬 효과가 좋은 거죠. 예. 이제 바이러스 자체가 이제 마스크 밖으로 나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서 사람 많은 곳에 뭐 지하철이나 버스 같이 밀폐된 곳에서 뭐 재채기나 기침 편하게 하시는 분들 아직도 계세요. 뭐 본인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정말 좀 신경 쓰이거든요. 이런 것들 좀 지켜야겠죠. 그러니까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막지 않은 상태에서 뿜게 되면 뭐 10m에서 기계는 뭐 거의 15m까지 바이러스가 날아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손수건으로 입을 가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옷소매나 이런 쪽에 고개를 돌려서 기침을 해서 이제 그 침방울이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예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이요?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위생 철저히 하셔야죠. 손위생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나왔을, 집에 들어왔을 경우에 잘 씻으시는 것들, 양치질 잘 하시는 것들, 또 충분한 휴식, 또 잘 드셔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잘 길러야 독감에 걸리더라도 좀 가볍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독감 절정기가 뭐 1월 말쯤 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있던데 독감 예방 주사를 맞고 항체가 생기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예방 접종 아직 안 하신 분들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떨까요? 맞는 게 좋을까요? 이제 독감 유행이 뭐 아주 심한 시기는 지금부터 한 2, 3주까지 하고 끝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3월, 4월까지도 독감이 계속 형태를 바꿔서 유행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지금이라도 늦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이제 뭐 1월 말 또는 2월, 3월까지 유행이 있어질 독감 유행에 대해서 예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끝으로 임신부라든지 뭐 영유아, 노약자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서 접종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임산부 같은 경우에 또 전 임신 주기에 다 독감 예방접종 해도 된다고 안전성이 증명이 돼 있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도 독감 걸리면 여러 합병증 때문에 뭐 폐렴도 잘 생길 수 있고 아이들 유산이나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방접종 하라고 돼 있고요. 또한 이제 이런 고위험군들에 해당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에 걸렸을 때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빨리 내원해서 독감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반드시 받도록 권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 독감 때문에 또 병원에서도 고생 많으실 텐데요. 오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택시 운전 19년째 하고 있는 택시기사입니다.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지금 커피를 가지고 탄다든지 그럴 때는 양해를 구하고 심하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잘 안 되고 그냥 뭐 흘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불편한 점이라는 게 지저분하니까 내가 청소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죠. 커피라든지 음식물을 드시고 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손님도 타야 되고 여러 손님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최대한 커피나 음식물 드시고 승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차로에 있는 감시 카메라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사고율도 적고 구속 카메라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위반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감사 카메라가 더 있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하는 자나 보행자나 안전을 위해서는 신호나 법규 위반을 잘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먹다 보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운동도 좀 많이 하고 여가 시간을 잘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서울에서 19년째 택시 기사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그렇죠. 그 버스에서도 커피 가지고 타는 승객들 때문에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지난해.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는 버스에 커피를 들고 타지 못하도록 버스 기사가 요구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새로 생겼거든요. 근데 모르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그래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커피 그거 버스에 안 타고 탈 수도 있거든요. 안 갖고 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마찰을 만들어야 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시나 모를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커피 버스에 들고 타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택시도 비슷할 것 같아요. 특히나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 만약에 커피를 쏟게 되면은 또 운행을 중단하고서 또 치우거나 또 승객 본인이 다칠 경우도 있으니까요. 뜨거운 음료 때문에 그렇게 다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우리가 뭐 택시라든지 버스를 탈 때는 마시던 커피 같은 거 다 마시고서 타거나 아니면은 놓고 타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기사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스레가 부르는 You Gotta Be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1부에서 독감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중에서 3359번님. 차라리 돈 내고 사과 맞으라고 하지 공짜로 접종해준다고 해서 삼가 맞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공짜로 맞은 게 아닌데 말이죠. 그죠. 삼가와 사가의 가장 큰 차이는 예방할 수 있는 독감 바이러스 수에서 차이가 나죠. 이번에 보건소 등에서 제공한 무료 접종은 3가였는데요. A형 바이러스만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가는 한 10,000원 정도 비싸다고 해요. 근데 A형 바이러스뿐 아니라 B형 바이러스 2가지 중에 1가지도 예방할 수 있도록 성분이 구성돼 있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번 독감에는 사가가 더 적합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A형과 B형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 질문 주셨는데요. 아까 일부에서 들으신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아직 예방접종 안 맞으신 분들은 접종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말쯤에 또 독감 절정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독감 좀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요. 잠시 뒤에 서울시 소식과 경기도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복지본부의 배형우 복지정책과장 연결하겠습니다. 배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복지가 이제 새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달라지는 점들이 있는데 서울 복지 새해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서울시 복지본부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튼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보다 적극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하고요. 취약계층과 어르신,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를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상황은 이렇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먼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줄여서 찻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찻동이 이제 지난해 342개 동에서 대폭 늘어서 402개 동으로 늘어난다고요? 예. 찻동은 동주민센터를 찾기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록 복지 플래너와 방문 간호사가 직접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을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24개구 342개 동에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 5월부터는 24개구의 402동에서 확대 실시될 예정입니다. 중구, 중량구, 서초구, 송파구는 일부 동만 시행했는데요. 5월부터는 이 4개구 전동에서도 시민 여러분을 찻동이 찾아갑니다. 기초보장제도의 대상 선정 기준도 조금 완화된다고 들었거든요. 어떤가요? 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요, 어려운 생활에도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서 정부의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제도입니다. 예. 지난해까지 4인 기구 기준 월소득 178만 6천 원이었던 수급 기준이 올해는 194만 3천 원 이하로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예금, 적금 등 금융재산에서도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로 좀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일촌 관계인 그 부모, 자녀 등 그 부양 의무자의 월 소득 상한선도 그 4인 가구 651만 4천 원에서요 736만 6천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 상대적으로 물가가 다른 지역에서 비싸기 때문에 서울시는 보다 그 차별화된 복지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는데 서울은 어떤 대비를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이제 연세 드신 분 많고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지금 100세 시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복지본부에서는 나이 드시는 것이 두렵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삶의 보호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난해 5만 8천여 어르신께서 어르신 택배나 장애인 지하철 안내, 학교 보안관으로 일자리를 얻으셨는데요. 금년도에는 좀 만여 개를 더 늘려서 어르신들이 활발하게 사회 참여를 도우려고 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치매 등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노인 공공요양시설에 한 10여 곳에 치매 전담실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제 이전보다 이제 1인당 침실 면적 넓히고요. 치매 어르신 전담 인력도 보강해서 어르신들의 그 고충을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 기초연금도요. 9월부터 월 20만 6,050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이 밖에도 50대 이상 장년층을 돕는 50플러스 정책도 있고요. 또 장애인 복지도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 서울시가 올해는 좀 더 우리가 그동안 잘 지켜보지 못했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좀 더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배형우 복지정책과장이었습니다. 크랙 데이빗이 부르는 오피셜리 유어스 전해드리고요. 잠시 뒤에 경기도 소식 만나봅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 행정의 중심지로 불리던 수원 시내 그 경기도청 주변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요? 네, 지금은 낙후에서 옛 도심이 돼 있는 수원시의 경기도청 주변을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예. 1년 내내 활력이 넘치는 지역 밀착형 공유경제마을로 조성한다는 게 목표인데요. 경기도와 수원시가 9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22년 말까지 진행합니다. 도청 주변에 44만여 제곱미터가 대상인데요. 청년 특구와 역사 문화 마을을 만들고 마을 환경도 깨끗하고 안전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예. 구체적으로 청년 특구에서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 조직을 발굴해서 운영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 CCTV를 늘리고 주변 문화재를 정비해서 역사 문화 탐방로와 또 역사공원도 조성하게 됩니다. 이 사업이 잘 된다면은 수원 시내 구도심이 한결 나아지겠는데요? 네, 그렇죠. 경기도청 주변은 2000년대 초만 해도 수원뿐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의 행정문화 상업의 중심지로 번화했던 곳입니다. 하지만 동수원과 영통, 광교 등 신도시 개발로 상권이 쇠퇴하고요. 또 고도 제한, 또 문화재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침체해서 지역 전체가 슬로마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2020년도에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게 되면 유동인구가 크게 줄어서 더욱 침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하지만 수원시는 이곳이 수원역의 상권과 또 수원 화성의 역사문화공간과 인접해 있어서 재생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구도심의 지역 주민들도 이번 사업 추진을 크게 환영하고 있어서 신도시 개발에 가려져 침체 일로를 걷는 구도심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예. 자, 그리고 남아도는 쌀이 문제군요. 경기도가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더 줄이고 대신 사료 작물을 재배한다고요? 네, 경기도는 올해 벼 재배 면적을 지난해보다 6.6% 줄이기로 했습니다.
면적으로는 5,199헥타르가 줄어드는 셈인데요. 예. 남는 쌀로 인한 그 불안정한 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겁니다. 경기도는 이렇게 그 줄인 논에 가축 사료 작물을 재배하도록 그 적극 유도할 방침인데요. 이렇게 하면 그 매년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는 가축 사료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런데 벼 재배 면적을 줄이려면은 농민들의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농민들에게 벼 재배 중단을 그 강제할 수가 없는데요.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그 당초 전년도보다 4,000헥타르의 논을 줄일 계획이었지만 2,266헥타르만 줄이는데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그 경기도는 논에 벼 대신 사료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그 헥타르당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부에 그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예. 논에 그 콩 같은 그 작물을 그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280만 원, 또 다른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는 헥타르당 340만 원을 지급하는 것보다 많은 액수라서 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자, 그리고 경기도가 지난해 공공사업 계약 전에 철저한 심사를 해서 예산 낭비를 줄였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경기도는 지난해 모두 2,355건의 그 공공사업에 대해서 계약 심사를 벌여서 1,04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심사는 공공사업의 그 계약 이전 단계에서 그 원가 산정이 정확한지 또 그 공사 방법 선택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그 연천 하천 정비공사에서 공법 변경으로 12억 원을 줄였고 그 시흥 시립체육관 신축공사도 그 계약 심사를 통해서 공법을 바꿔서 3억 원을 아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이 그 계약 심사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모두 1조 5,49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됐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소식 YTN 김학무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네, 2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정리해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했던 3가 백신은 A형 2가지 바이러스 그리고 B형의 2가지 바이러스 중에서 WHO가 예측한 빅토리아를 예방할 수 있고요. 4가 백신은 여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합니다. B형의 또 다른 바이러스죠. 야마가타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월 10일 수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잠시 뒤 10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FM 94.5MHz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YTN 뉴스 FM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으로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의 타임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